박하 연사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연사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전북 군산에서 왔고요. K메가로 국내 1% 맥주를 만드는 기업 크래프트 월명의 대표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영상 제작한 거 있어서 그거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효성 당이나 전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100%의 완전 공동입니다. 우리의 맥주는 군산의 흑계사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감각들이 있는 크래프트 월명은 군산을 수제 맥주의 도시로 다시 부릅니다. 농업에서 맥주 양조까지 지역권 수제 맥주를 이곳 군산에서 만듭니다. 군산에서 다시 시작되는 오리지널 로컬 맥주. 우리 손으로 우리 맥주를 다시 판매합니다. 국내 최초 군산 메가와 로컬의 재료들이 오롯이 한 잔의 수제 맥주로 이곳에서 변합니다. 우리는 만드는 것,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한 잔의 맥주, 한 잔의 군산. 크래프트 월명. 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사리 크리에이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전북 군산시 회원면 고사리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지역의 자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이제 무슨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해서 새롭게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2017년도에 귀촌을 하였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귀촌만 해서 이제 시골에 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내다 보니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너무 심심해버리는 바람에 옆집 이모의 이제 깻잎을 따주다가 이제 농업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집안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그 연고지도 아닌 곳에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농업이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고요. 그래서 현재는 0평에서 시작해서 저희 지금 12,000평까지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와중에 농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해가면서 기반이 없기 때문에 6차 산업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래프트 월명의 대표를 맡고 있고 그 회원 지역에 이제 청년 농업인 12명이 모여서 회원 청농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협회, 군산시 귀농귀촌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골에 들어온 계기가 제가 29살 때부터 이제 집을 짓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첫째 딸이 5학년인데 아이가 아팠던 게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저도 이제 막 그 물도 못 삼킬 정도로 항상 편도가 부어 있었고 잠도 못 자고 그때 이제 둘째도 태어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 삶에 지치고 너무 힘들고 서울 생활이 의미가 없는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되어서 시골에 가면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귀촌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면 고사리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전국적으로 터가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군산은 터가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터가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 저희 마을의 특징은 제각이 많이 있습니다. 7개의 그 제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뒤에 뒷산이 청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45년 동안 통제된 그런 산이 있어서 군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숲 해설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동네는 학군이 좋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귀촌을 해오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귀촌한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융드립을 해주는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맛을 내는 작은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빵집도 이제 시골 마을에 있는 빵집인데 이제 유기농으로 국산 재료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 마을 안에서 살면서 되게 큰 가치를 저에게는 부여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농 지역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귀촌을 했더라도 깡촌으로 갔다면 많이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과 도시가 이제 적당하게 있다는 게 대형 마트도 가끔씩은 갈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근처에서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옆집 이모의 깻잎 하우스에서 이제 농사를 처음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멘티멘토라는 그 귀농귀촌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처음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은 저는 그 깻잎 이모랑 같이 그 농촌의 인맥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이제 땅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은 깻잎 이모가 같이 서울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한번 이제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데모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티멘토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 깻잎 농사가 저랑 절대 맞지 않는구나. 내가 이걸 하려고 여기 온 거는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시설 투자를 하기 전에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저는 제일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멘티멘토가 끝나고 이제 집 그 마당에 있는 저희 아빠가 이제 취미로 심어놓은 나무가 한 30그루 정도가 있었어요. 뭐 체리나무, 앵두, 보리수, 뭐 부찌뽕, 오디 이런 게 있는 나무들에서 저희가 먹고 남은 그 과일들을 조금씩 이제 그 로컬푸드에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텃밭에서 지은 농산물이랑 그다음에 이제 논에서 지은 농산물이랑 판매를 해서 하루에 이제 많게는 30만 원 정도까지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면 1년에 얼마나 버나? 했더니 거의 1억 가까운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과일들은 6월달에 뭐 집중이 돼 있고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힘들고 여러 가지를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분 판매로 이제 조금씩 팔다 보니까 그 농산물이 상하기, 그러니까 그 재료가 상하기 전에 이제 판매하기가 힘들어서 대량으로 인터넷에 한 박스씩 팔아볼까라는 생각에 인터넷에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고 이제 그 카페에도 팔고 그랬더니 제가 마늘 농사를 3년을 지었는데 유기농으로 지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게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순위를 올려놨을 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라는 문제를 느끼게 돼서 성공 사례인데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 위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게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농민들과 같이 다 팔아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만 브랜드를 해서는 이게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고생만 하고 크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저는 그 공룡화를 만든다고 하죠. 그 라이그라스를 묶는 알바도 했습니다. 그 논에서 제가 작업한 필지를 세보니까 한 3년 동안 2,000필지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농민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둘째 날에 깜깜한 밤에 작업을 하다가 전깃줄이 검은색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서 나오다가 전봇대를 부러뜨려서 이제 마을에 정전을 시키는 그런 사고도 치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 군산에서 제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이 실력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논을 하나하나
보니까 결국에 이제 농민들이랑 다 친해지게 돼서 웬만한 회원된 사람들보다 제가 더 농민들을 많이 아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마늘 농사를 제가 200평에서 시작을 해서 400평, 1400평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건강에 좋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마늘을 판매를 하고 싶어서 유기농 인증을 받고 풀약을 안 쓰고 손으로 다 처음에 뽑았어요. 근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해에는 풀이 많이 나지가 않는데 그 한 개에 살아남은 풀들이 씨를 뿌려서 몇천 개가 되고 결국에 몇만 개가 되고 이제 그 3년째가 되는 해에는 온통 풀밭이 돼서 도저히 뽑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이것도 나랑 맞지 않는다 라는 결국에는 이제 판단을 내려서 올해부터는 마늘 농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그 마늘이 작년에 재작년이었나? 그 값이 엄청 그 농사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나라에서 마늘을 수입을 해오는 바람에 마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양도 줄어들고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것도 쉽지 않겠구나, 안정적이지 못하겠구나, 좋은 농산물을 만들다가 내가 고생해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 콩농사만 지금 12,000평 정도 짓고 있고요. 제가 기반을 잡는 데는 아무래도 이 제도가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반이 없다 보니 뭐 농기계, 뭐 창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 그 수도작 농사를 짓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런 농사를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융합을 해서 저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청년들끼리 모아서 같이 이제 분업할 수 있고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그 회원 총농단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크래프트 월명이라는 맥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2명 늘어서 임직원 수는 12명 정도 되는 규모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회사 법인이고 그 원재료를 군산산 100%, 근데 흑맥주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몰트가 조금 필요해서 최소 80%에서 100% 정도의 군산에서 나온 맥주 보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은 그 군산에서 그 32헥타의 전용 그 맥주 보리 재배 단지에서 나온 보리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 전북 안에 있는 그 양조장에서 찾은 그 옛날 저희 지역 토착 효모를 가지고 양조를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푸드마일이 가장 짧은 환경에 유리한 맥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메가로 만드는 1% 맥주에 지역 토착 효모로 만드는 1% 맥주의 가치가 더해져서 저희는 0.01%의 맥주를 만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제맥주 축제를 통해서 16,000명의 관광객이 찾아서 지역 브랜드로서의 가능성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이번 6월 달에도 6월 16, 17, 18에도 수제맥주 축제가 있으니까 군산을 찾아주셔서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재료를 쓰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안주 같은 경우에도 그 감자를 이용한 포테이토칩, 허니버터, 고구마칩 이런 형식으로 지역 로컬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도 텃밭 샐러드라고 해서 로컬 푸드에서 이제 장을 봐와서 그걸로 샐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제 맥주 업계가 그 콜라보 느낌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나 마케팅적으로만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그 토착효모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이제 진정성 있는 맥주를 만들자. 그리고 더 기회가 된다면 샴페인이나 꼬냑 같은 게 지역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산 보리만으로 만든 맥주보다는 이제 새로운 장르를 창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한 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AT 유통공사 사장상도 받고 다양한 MOU도 진행을 하면서 올해에는 양조장 부지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독립 폐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3개의 맥주를 포함해서 총 7개의 맥주를 개발을 하였고 흑맥주 같은 경우도 탕류 스타우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지역의 문화도 접해서 같이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농업 쪽뿐만 아니라 이제 벤처기업, 그다음에 중기청 이런 쪽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사업적으로 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그 보리의 재배, 가공,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농식품 전문 기업으로 도달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새만금 재배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료밖에 재배가 안 되지만 한 3년, 4년 후에는 땅이 좀 개량해져서 보리도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귀농 귀촌을 해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그냥 소소한 건데 닭이 낳은 달걀을 바로 꺼내서 따뜻할 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앵두나무를 끊어서 아이들한테 이건 간식이야 하면서 줄 수 있는 것, 이런 그냥 사소한 것들이 결국에는 기억에 남고 저는 이게 그 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촌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하우스 농사를 못하겠다고, 제가 힘들다고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는 1년 365일 일을 하러 시골에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포기를 했는데,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 비 올 때도 안 하고 겨울에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결국에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1년에 한 2달? 이 정도의 이제 그 노력만으로도 그 일은 충분히 돌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그런 일을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청암산에서 숲 해설사를 한다든지, 작가 글을 쓴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랑은 다르게 8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8시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새벽에 오히려 그 취미 활동할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제가 주도적으로 바꿔갈 수 있다. 이게 귀농귀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농업인으로 시골에서 보면은 처음에 무리해서 사업을 크게 도전을 했다가 그 빚에 못 이겨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 농촌에 오면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농촌에 와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가치나 이제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들, 이런 거를 크리에이터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서 그거를 공유를 하는 게 귀농귀촌인들에게, 새로 들어올 귀농귀촌인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특별 청취자와 군대 발표 연사부는 시작대에서 시작품을